됐고, 우리 방송도 시작했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 흘러갔던 모습들을 한번 먼저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지수가 2085까지 진출했습니다. 오랜만에 코스피 지수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코스피 지수가 이제 요 장기 라인 근처까지 딱 붙었죠. 그래서 아마도 곧 돌파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지난번에 장기 라인 찍고 내려왔다가 61선 지지하고 올라왔는데, 올라가면서 이제 요 장기 라인 2100 근처로 가니까 계속 저항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계속 붙어 있는 걸로 봤을 때 아마도 돌파하지 않겠나. 돌파한다면 내일이나 월요일 정도가 유망합니다. 뭐 지금 현재 큰 악재가 없는 상황이고, 기업들의 실적들이 뭐 비교적 뭐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나 월요일 정도에 요 라인을 돌파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를 돌파하면은 이제 2150 정도가 이제 주요 목표가 될 겁니다. 2150 정도. 2150은 이제 지난 6월달의 고점이죠. 6월달의 고점. 여기 정도까지 가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요 정도까지 갈 수 있겠죠. 지금 가장 큰 재료는 그 미중 무역 분쟁의 해결 가닥 요거란 말이죠. 그래서 더 간다면 이제 2200을 넘어서는 직전에 그 쌍봉 고점까지 가는 이런 모습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예, 무역 분쟁이 해결되고, 오늘이 이제 24일인데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PMI 지표가 발표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PMI 지표가 발표되어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지는 이제 제조업 PMI, 제조업 PMI나 제조업 PMI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PMI가 나올 텐데, 요 이제 제조업 PMI와 서비스 PMI가 나오면서 요것이 이제 상당폭 개선되었다. 요렇게 그 얘기가 나온다면,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의 합의의 효과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시장이 생각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과 유럽의 급등이 나올 거고요. 또 내일 중국의 급등이 나오면서 한국도 이제 급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PMI 지수가 좋게 나온다면, 이게 실망스럽게 나온다면 근데 아니고요. 좋게 나온다면 아마도 내일쯤에 요 2100을 여기를 돌파하면서 여기를 힘차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내일. 그래서 한번 기대해보자. 지금까지 계속 요 이제 2018년도에 여기를 쭉 그 행보하다가 여기를 깨면서 내려왔죠. 2450 정도에서 여기에서 이제 깨면서 내려왔는데, 깨고 내려온 다음에는 한 번도 그 길을 돌파하지 못했죠. 여기서도 이제 저지당했고, 여기서 저지당했고, 여기서도 저지당했고, 또 저지당하고, 또 저지당하고, 이제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18년 6월 달부터 한 1년 반 정도 흘러갔는데, 이제는 슬슬 돌파를 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내일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추가 하락은 없고 반전해서 돌파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700을 일단 갈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쪽은 요 700 근처 갔을 때 한번 팔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초단기적으로는 뭐 오늘 제가 팔아도 된다 그랬어요. 코스닥 레버리지. 근데 아마도 위에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돌파한다면은 이제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코스닥이 이제 여기까지 750까지 가려면은 코스닥의 대장주가 이제 그 바이오가 많죠. 바이오. 현재는 헬릭스미스가 아니라 HLB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대장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이따 좀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런 것들과 관련이 좀 돼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코스닥의 대장주가 새롭게 좀 많이 올라가야 될 텐데, 이제 뭐가 올라갈 것이냐 하는 것은 뭐 파라다이스라든가 뭐 서울반도체, 뭐 한글과 컴퓨터, CJENM, 스튜디오 드래곤,
SM, SMCNC, 뭐 이런 것들, 또 뭐 그런 것들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펄어비스, 컴투스, 웹젠, 게임주들,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올라갈 만한, 환경이 됐느냐 하는 것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 이런 거 보면서, 물론 이제 지수가 무작정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뭔가 올라가는 그 종목이 있어야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이제 HLB를, 이제 그 대장으로 내세워가지고, 코스닥 지수가 좀 올라왔는데, 오늘은 조금 좀 밀렸죠. 그래서 요것들 하나하나를 제가 또 좀 점검을 해가면서, 코스닥 지수가 690이 고점이냐, 아니면 뭐 750까지 갈 수 있느냐를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고, 자, 어쨌든 오늘은 이제 그렇게 됐어요. 오늘은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뭐 크게, 강력 매수는 아닙니다. 어제는 이제 기관들의 매수가 좀 있었고,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의 거래소 매수 좀 있었죠. 그렇지만 코스닥은 이렇게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에 좀 매도했던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 코스닥부터 좀 분석하고 갈게요. 그래서 코스닥에 이제 HLB를 비롯해서 요것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죠. HLB. 사실 오늘 보면은 이제 HLB가 어제는 이제 거래정지였고, 어제 그저께는 쇼커브가 많이 들어왔죠. 22만 주. 근데 오늘은 쇼커브가 들어온 것도 있지만 공매도 또 많이 나왔죠. HLB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매도도 물타기 공매도가 되겠죠. 공매도. 그래서 오늘 공매도가 HLB가 11만 주 정도 나오고, 쇼커브도 좀 되고 뭐 그랬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양매도의 모습이었다. 또 HLB하고 짝을 이루고 있는 게 HLB 생명과학인데, HLB 생명과학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관은 여전히 매도 관점이고, 외국인들은 약간 매수 관점. 그러니까 이제 아마 쇼커버일 겁니다. 어제 이제 HLB 생명과학은 무려 22만 주나 이제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죠. 이게 이제 쇼커버라고 보는 거예요. 상한가로 한 번 갔고 두 번째 갔으니까, 그리고 오늘 또 올랐으니까 또 한매가 쇼커버가 됐다는 거죠. 최근 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26%뭐 쭉 급등이 나왔죠. 한 달 동안에.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이 그 FDA하고 사전 미팅인데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신라젠도 급등이 나오면서 어제 200만 주의 그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200만 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쇼커버였을 거야. 어제는 쇼커버인데 오늘은 이제 또 다시 이제 매도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신라젠은 이제 공매도는 어떻게 됐냐 하는 건데, 공매도가 이렇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19만 주 정도.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볼 때에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포함해서 어제는 쇼커버, 오늘은 매도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신라젠은 계속적으로 매도가 많은 그런 모습 보였죠. 그리고 이제 헬릭스미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매도가 쭉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헬릭스미스. 그리고 공매도 한번 볼게요. 공매도도 그냥 쭉 이어지네요.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매도도 쭉 이어지는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헬릭스미스는 이제 그때 임상 오염 때문에 그랬죠. 임상 오염 때문에 어찌 될지 모르겠다. 이거 이제 됐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녁에 그 FDA하고 HLB하고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잠깐 우리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해놨는데 한번 볼게요. HLB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영 누님. 요거 이제 기사 써놓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 저녁 아마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이제 FDA하고 사전 미팅에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바이오 쪽에 이제 여러 가지 악재가 많았죠.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신라젠의 무용성 평가 도출 실패, 코롱생명각의 인보사 퇴출,
헬릭 스미스의 임상 3상 결과 도출 실패. 이런 것들이 이어졌고, 그래서 또 HLB가 또 6월 달에는 이제 실패로 나왔었죠. 실패로 나왔다가, 그러다가 다시 성공에 발표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HLB가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시가총액이 비슷해지는 아주 뭐 급등을 하면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HLB가 과연 신약, FDA에서 신약 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결정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신약 허가를 위한 사전 미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어떻게 해야만이 신약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데이터를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다. 그죠? 사전 미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약 허가를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사전 미팅이라는 것은 어찌해야 신약 허가를 받나? 어찌 데이터를 준비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신약 허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제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FDA 제출 허가 수료는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아요. 옛날에 LG학 같은 경우에 옛날에 LG 생명과학이죠. 그때 이제 팩티브라는 것을 이제 시판 허가할 때 서류만 10톤 트럭 한 대 정도 분량이었다 그래요. 서류만. 그래서 이번 이제 리보세라닙의 그 이슈가 뭐냐면은 이번 이제 진행됐던 3차 임상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한 번 더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지난번에 3차가 성공했다 그랬는데 3차의 임상으로 끝이냐 끝 아니면은 한 번 더 해야 되느냐 4차를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차 임상으로 끝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HLB의 큰 호재가 되겠죠. 근데 한 번 더 해야 된다 그러면은 또 해야 되니까 악재가 될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옛날처럼 큰 악재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은, 전체 생존기간, 그러니까 환자가 치료를 시작한 후부터 사망에 이르는 기간인데, 리보세라닙이 5.78개월 정도라 그래요. 근데 론스프는 5.7개월, 옵티브는 5.3개월, 사이람자는 5.2개월. 그래서 리보세라닙이나 나머지 이제 경쟁 제품과 뭐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리보세라닙이나 론스프나 옵티브나 사이람자가 이제 거의 비슷했다. 또 무진행 생존기간, 종양의 크기가 변하지 않고 생존하는 기간, 그러니까 무진행. 이 기간이 이제 리보세라닙은 2.8개월, 사이람자는 2.1개월. 요건 조금 이제 리보세라님이 좋았어요. 무진행 생존기간, 요건 좋았고. 근데 이제 객관적 반응률이라 그래서 ORR, 요거는 그 사전에 정의된 양 이상의 종양 감소를 보이는 환자 비율. 요건데, 종양 감소가 보이는 환자들의 비율이 좀 높은 정도인데, 요거는 이제 옵티브가 좀 많고, 리보세라님은 중간 정도고, 사이람자는 이제 약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리보세라닙이, 엄청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대로 다른 거랑 거의 비슷했다는 거죠. 비슷했다. 그래서, 그 리보세라닙이 그 생존기간, 전체 생존기간, OS에서 아주 탁월한 그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나머지도 뭐 나쁘진 않았다. 조금, 탁월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신약허가 날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사전 미팅이나 이거 봐야 되는데, 일단 론스프 같은 경우에는, 연간 약 3,300억을 판매한다. 3,300억. 이게 이제 일본의 다이오 약품이 제조한 그 3차 위암 치료제인데, 대략 한 3,300억 정도를 판매한다 합니다. 그 다음에 릴리의 사이람자는 연간 9천억 정도를 팔고 있대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HB의 리보세라닙이 그 비슷한 저거라 그러면 3천억에서 9천억 정도 팔 수 있지 않겠냐.
3천억에서 9천억 정도를 팔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잘 된다면 3천억에서 9천억 정도를 팔 수 있는 가능성이죠. 실제 판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를 팔 수 있는 블록버스터급의 3천억만 팔아도 블록버스터급이죠. 그 정도의 이제 제품 하나 탄생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기대감이고, 그리고 근데 그래서 이번 3차 한 거 가지고 이제 좋다, 신약하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게 가장 최선이죠. 최선이고, 근데 3차에다가 이제 또 그 단서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단서. 그래서 뭐뭐뭐를 하게 되면은 신약 개발을 해주겠다는 거죠. 뭐뭐뭐를 해준다면. 그러니까 이런 단서가 붙으면은 이제 약간 최선은 그냥 3차 지금까지 했던 거 가지고 신약 오케이. 두 번째는 그거는 요거 가지고 안 돼갖고 조금 더 뭘 해달라 하는 게 이제 조건부가 붙는 거죠. 요거 조건을 청구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거가 있고 최대 1년 정도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고, 근데 이제 4차로 가는 경우 한 번 더 해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요건 이제 좀 실망감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4차로 한 번 더 임상을 해야 된다. 또 불확실한 거 아닙니까? 임상에 또 실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저녁에 사전 미팅에서 FDA가 뭘 요구할 것이냐, 그리고 또 자료 제출을 뭘 요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저녁에 확인돼야 될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CGMP 공장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공정의 확인 문제, 뭐 개선 지시 이런 여러 가지 많은데 2018년 셀트리온도 FDA로부터 완제품 공정에 대한 개선 사항을 추가로 요구받았다 그랬죠,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고쳐서 뭐 하여튼 FDA 개선 요구사항 리스트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보완을 준비하면서 많은 시간을 들였다.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그랬다는 거죠. 17년 11월까지. 근데 그 잘 준비를 못하면은 못해가 퇴짜를 맞으면은 정말 HLB 또 한번 주가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이 이게 하여튼 그 FDA에서 신약을 개발해가지고 신약 OK라고 허가 받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다. 그래요. 이런저런 그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 사전 미팅부터 해서 그 결과들을 쭉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보시면 말이죠. HLB의 시가총액이 현재 7조 2천억이거든요. 7조 2천억. 7조 2천억이면은 7조 2천억 정도면 상당히 주가가 비싼 거예요. 그리고 밑에 이제 LGLB 생명과학이 1조 9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7조 2천억, 1조 9천억 합하면 이제 거의 한 10조 가까이 되죠. 10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HLB의 주가 수준 자체가 이게 장난이 아니다는 거죠. HLB하고 HLB 생명과학 10조 정도 돼요. 10조. 그래서 요거의 수준이 셀트리온이 지금 이제 25조잖아요.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7조죠. 8조. 그러니까 합해가지고 33조쯤 되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가 25조. 그래서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의 수준에 비해서는 뭐 아직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LGAB도 시가총액이 이제 10조쯤 된다. 10조. 만만치 않다는 거. 10조. 10조면은 이제 카카오가 10조가 되거든요. 카카오가 10조가 되는데 그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내일 그 사전 미팅에서 바로 뭐가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서 HAB의 주가 수준 자체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도 감안해야 된다 하는 것도 이제 여러분이 체크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저 주가 올라오면서 쇼커브에 의한 주가 상승이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쇼커브. 그래서 쇼커브에 의한 주가 상승이었기 때문에 쇼커브가 완료되면은 다시 주가 내려갈 수 있다 하는 것도 이제 감안해야겠다. 그렇게 일단 이제 생각을 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바이오가 HLB가 이제 내일 만약에 내리기 시작하면 바이오 전체가 또 영향을 받을 겁니다. HLB가 내리면 신라준은 내릴 수 있고 헬릭스미스도 내릴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종목들이 같이 내릴 수 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라겠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삼성바이오 같은 이제 바이오의 터줏대감들이 좀 자리를 좀 지키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래도
바이어의 심리를 갖다가 그렇게 짓누르지는 않는 그런 제품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김정은의 금강산 철거이기 때문에, 그 금강산주들이 어제는 많이 급락을 했었죠. 급락이라기보다 한 뭐 5, 6% 정도 그렇게 하락을 했다가 오늘은 다시 이제,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산업이, 어제 하락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올라왔죠. 부산산업은. 어제 조금 내려가더니만 오늘 좀 급등이 나왔고, 푸른기술도 마찬가지로 어제 하락보다도 오늘 훨씬 더 빠른 급등이 나왔고, 대아티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에코마이스트라든가 대우 AL 같은 종목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어제의 하락보다도 어제 김정은이의 얘기로 좀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오늘도 좀 더 올라온 모습이었고, 또 이제 금강산의 대표 종목들은 여전히 조금 오늘도 좀 힘을 못 받는 모습이긴 해요. 일신석재, 또 용평리조트도 오늘 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아난티, 어제 이제 타격받았다가 오늘 조금 덜 올라온 모습이죠. 현대 엘리베이도 이제 같은 맥락. 예, 그랬고, 인디에프는 개성공단인데,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우리가 또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이런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그 전에, 금강산이라는 요거 조금 전에 몇 가지만 더 보고 갈게요. 뉴스. 디램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불황 끝이 나올 건가? 요 얘기. 근데 지금 이제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투자를 시설 투자를 좀 덜 하겠다. 그러니까, 반도체 바닥일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있어요. 오늘 하이닉스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더 나빠지진 않았죠. 바닥일까라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하이닉스의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내년도는 투자를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투자를 줄이겠다. 그래서, 요 얘기는 일단 장비주들은 현재 좀 너무 빨리 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반도체 투자를 좀 하겠다라고 얘기 나올 때 그때 이제 사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빨리 장비주들은 살 필요 없다. 그렇지만 이제 재료나 부품주들은 여전히 뭐 나쁘지 않죠.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재료나 부품은 나쁘지 않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다음에 요것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 진정한 휴전의 기회를 가질지 모르겠다. 미중이. 요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미중이 무역 전쟁을 끝낸다면 이거는 이제 글로벌 호전이 되겠죠. 글로벌 경기와 주식 시장의 대형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근데 이제 이 사람 얘기 아이단 야구 악사 인베스트먼트인데 그 사람 얘기 이겁니다. 협상의 모호함이 줄었다. 두 번째는 거의 무역 관련된 문제 가지고 합의를 하고 있다. 이게 좀 긍정적인 거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미국과 중국이 합의해야 될 이유가 어느 때보다도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경제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위기를 느끼고 있다. 중국은. 그리고 미국은 이제 경제는 괜찮은데, 트럼프의 대선 전략에서 뭔가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성과를 내야 하는 거 아니냐. 그죠? 그죠? 트럼프의 대선 전략에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 요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볼 때에 미중 간의 합의가 이번에는 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2100 돌파가 가능해 보인다. 특히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PMI 지수 발표가 되면은 PMI 지수가 좀 좋게 나온다면 당장 내일 2100포인트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하여튼 뭐 시장이 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또 종목 아닙니까? 종목인데 종목은 지금 이제 바이오와 남북주의 대결이죠. 남북주 대결. 그래서 이제 바이오는 오늘 바이오는 아마 피크를 쳤을지 모르겠어요. 조금 쉬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HLB의 FDA 그 사전 미팅, 이 사전 미팅을 기점으로 해서 좀 바이오는 좀 쉬어갈 수 있다. 좀 쉬어가는 숨고르기로 들어갈 수 있는 숨고르기. 그러면 이제 숨고르기 들어가게 되면 또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남북주죠. 남북주.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게 남북주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남북주는 오늘도 좋았죠. 오늘도 보면은 아까 보셨지만 부산산업을 비롯해서 부산산업 푸른기술 쭉 보면은 부산산업이 12%, 푸른기술이 7%, 대아티아이가 3%, 에코마이스터가 4%, 대우 AL이 9%.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금강산주 일신석재가 3% 미진하죠. 아난티가 2%. 아유, 이거 뭐야? 이 정도밖에 못 올라갔어? 아난티 지금 이제 16,000원에서 지금 11,500원 한번 얼마 사이에 한 4, 5천원 빠졌단 말이죠. 열받죠? 그죠? 현대엘리베이도, 사실은 이제 금강산 관련해서는 현대엘리베이가 이제 독점권이 있는데, 현대엘리베이, 김정은이가 집어치워라! 그러니까, 현대엘리베이 또 급락이 간 거죠. 근데, 과연 뭐 집어치우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인디에프 신원 좋은 사람들, 뭐 이런 종목군들, 개성공단, 요것들도, 반등이 나왔지만, 시원하게 반등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뭐 크게 내리지 않고 이제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 외에도 지금 보면은 뭐 시멘트주들 그리고 농업주들 괜찮았고 또 그제는 이제 유진기업을 비롯해서 이제 이 레미콘 종목들도 유진기업이니 SG니 이런 것들이 이제 레미콘 이런 것들이 레미콘 주거든요. 그런 데 모양이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철도, 금강산, 개성공단 이런 것들이 이렇게 괜찮았는데 상황 자체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상황 자체는. 그래서 상황을 한번 봐보자는 거죠. 소방합격의 증석, 네. 그래서, 이거 소방합격의 증석이 왜 나오냐, 근데.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게 이겁니다. 김정은이가, 어제 금강산에서, 이제는 한국에 의존하지 말자. 그 얘기예요. 이제 어제 김정은이의 얘기는, 금강산이, 그니까 이제 원래 이게 이제 현대아산이죠, 현대아산이. 현대아산이 이제 금강산 개발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죠, 독점권. 현대아산이 통틀어서 우리가 금강산을 우리가 개발하겠다. 이렇게 됐던 거죠. 예, 그죠? 현대아산이 금강산 개발에 독점권을 가졌다. 이런 건데, 제가 금강산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금강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박광자 사건 이후로 이제 금강산이 구명이 됐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요게 금강산이에요. 이건데, 예,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조금 해서 제가 글자가 안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고성항입니다, 고성항. 고성항이고, 요 옆에 이제 해금강 호텔이 있고요. 또, 금강산 펜션타운, 예, 고성항 횟집, 또 이제 골프장, 이게 이제 아난티의 골프장이죠. 또 금강 패밀리 비치 호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온천 빌리지가 여기 있고요. 이게 다 이제 남한 자산이죠. 그다음에 문화회관이 여기 있고, 옥류 노래방, 이것도 남한 자산이죠. 그 다음에 온정각 동간 면세점. 그 다음에 이제 구룡빌리지의 숙소나 편의점 같은 게 있고, 이게 남한 자산이고, 예, 금강산 호텔은 이제 북한 자산이에요, 북한 자산. 그 다음에 외금강 호텔도 있는데, 이것도 북한 자산입니다, 외금강 호텔. 예, 금강산 온천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금강산 해수욕장이고, 이산가족 면에서 여기 있고. 근데 이렇게 이 넓은 데서, 박광자 씨가 아마도 이게 이제 여기가 옛날에 박광자 씨의 철조망을 넘어가고 뭐 해가지고 그때 이제 피살돼가지고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출입사무소 여기에요. 고성항 출입사무소. 아마 이쪽 어딘가에서 이 넓은 데서 사실 여기서 어떻게 뭐 넘어가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피살됐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그 사건이 이게 2010년입니다. 2010년. 저는 안 가봤습니다. 예, 2010년인데, 예, 그리고 지금 10년이 흐른 거예요. 거의 10년이 흐른 겁니다. 그래서, 그 10년 동안에 이게 이제 금강산이 조그만 산이 아니고, 그 각지에 지금 많이 있단 말이죠. 호텔도 있고, 펜션도 있고, 횟집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패밀리 비치 호텔도 있고, 온천 빌리지, 문화회관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옥류 노래방, 많죠. 예, 면세점도 있고 말이에요. 이렇게 잘 지어놨어요. 이산가족 면에서도 여기 있고, 또 호텔도 여기 이제 외금강 호텔 있고, 또 금강산 호텔 있고, 또 온천도 여기 있고, 금강산 온천. 이렇게 많은 자산이 투자되어 있어요. 투자되어 있어갖고, 꽤 그래도 지금 이제 볼만하다는 겁니다. 그죠? 해수욕장이 여기인데. 근데 이제 김정은이 와가지고 이거 쭉 보면서, 어떤 것은 가건물로 지은 것도 있고, 그때 뭐 조금 짓다가 말았던 거 아닙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건설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원산에 지어지는 거 보니까 이거 참 옛날 건물 10년 지나가지고 다 날아가가지고, 또 이게 이제, 현대 아산이 개발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현대 아산 자기 이제 북한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1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 나가버렸다는 얘기죠. 특히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한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으면 이건 뭐 못 쓰는 거예요. 그죠? 10년 동안 골프장 방치되어 있으면 완전히 잡초밭이지 뭐 어떻게 써요, 그걸. 그래서 그런 거라서 이제 김정은이가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놔둬서 어떻게 하냐. 남측하고 협의해가지고 좀 이제 가건물로 됐던 것은 없앨 것은 다시 없애고 다시 이제 개발할 건 다시 개발하고 뭐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한 거죠, 어제. 예. 네. 이제, 사실은 이제, 그래요. 사실은, 뭐, 이탈 좀 할 수 있는 거지, 뭐. 근데 이제 북한 애들은 그런 거 이탈 같은 거를 못 보는 거죠, 그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되고 나면은, 만약에 이제 아산하고, 북한하고, 현대 아산하고, 다시 이제 협의가 돼가지고, 어떤 건물들은 다시 개보수하고, 어떤 거는 철거해서 다시 짓고, 어떤 것들은 또 이제 북한이 또 하고 싶은 게 있겠죠. 북한이, 짓고 싶은 게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합 계획을 세우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어제 이제 김정은의 얘기는. 그래서, 금강산 개발도 김정은이가 주체가 돼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겠다. 그러니까 김정은표 금강산 개발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현대아산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현대아산의 옛날 그 권리도 또 인정을 해주겠죠.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이제 아마 협상을 다시 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것이, 그래서 이제 남쪽 자산의 몰수 동결, 철거 위협, 이거 나왔었죠. 어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나왔던 거가, 오늘 아침에 나왔던 거가 이제 그거죠. 오늘 아침에 요 얘기가 쭉 나왔었죠. 요거를 제가 다 지워버렸나? 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냥 뭐 앞에 있는 거 봐보죠. 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쭉 있었던 얘기가 뭐 그런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김계관이 자, 아침에 조금 있었던 얘기 먼저 볼게요. 자, 이게 아침에 나왔던 게 이제 아침에 대바람부터 아침 7시에 김계관의 이제 발표가 있습니다. 김계관이 뭐라 그러냐면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고 싶다. 의지가 있으면 길이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친분이 깊다. 그래서 김 위원장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까지 미국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지켜보겠다. 김계관 외무성 고문. 의지가 있으면 길은 열리기 마련이다. 우리는 미국이 어떻게 이번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가를 보고 싶다. 나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조미 수녀들이 서로 존중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또다시 언급하였다는 보도를 주의 깊게 읽었다.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친분관계가 굳건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심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 거죠. 그러니까 김계관이가 오늘 특별히 나와가지고 어제 김정은이가 좀 깽판을 치니까 오늘 또 이제 아침에 나와가지고 재갈을 얻어서 나가겠죠. 재갈을 얻어서. 그래서 며칠 전에 내가 김정은이를 만나가지고 조미관계 문제를 비롯하여 대외 사업에서 제기되는 현안들을 보고드렸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관계가 각별하다는 데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런 친분관계를 기초하여 조미 사이에 가로놓인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두 나라 관계를 보다 좋은 방향으로 전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또 유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유하게. 그죠? 굉장히 유하게. 이런 친분관계를 기초해서 김정은이가 아주 트럼프하고 각별하다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친분관계를 기초해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놓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두 나라 관계를 보다 좋은 방향으로 전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식견과 의사와는 거리가 멀게 워싱턴 정가와 미 행정부의 대조선 정책 작성달이 아직도 냉전식 사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덮어놓고 적대시하고 있다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데 그 밑에 실무자들이 이 북한을 갖다 너무 적대시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김계관 고문이 김 위원장과 트럼프의 친분을 내세운 것은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협상 시한을 제시한 연말이 지나기 전에 3차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북한의 속내다 이거죠. 그래서 연말이 되기 전에 3차 정상회담 하자. 그런 이제 속내를 드러냈다. 그동안 북한은 이제 협상이 난간에 봉착할 때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의 친분을 강조해왔다. 또 미국에 대해서 지혜로운 행동을 촉구한 부분에서 북한이 요구한 새로운 계산법을 받아들이도록 미국을 압박하는 의도도 감지한다. 그래서 어제는 김정은이가 이게 뭐야? 다 둘러엎자. 다 둘러엎고 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좀 싸늘했는데 오늘은 또 그게 아니고 우리 김정은 동지와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친하고 그래서 아마도 곧 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남북주가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나온 얘기들이 이런 겁니다. 강경화 장관의 얘기인데, 개인 관광, 북한에 대한 개인 관광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통일부가 허락할지의 문제다. 통일부가 그걸 갖다 해주느냐 마느냐 그 문제다는 얘기죠. 강경화 장관의 얘기 또 이겁니다. 강경화 외교 장관은 2008년도에 박왕자 씨 피격 사건 이후에 중단된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개인 관광은 유엔 안보리 제재의 대상이 아니다. 강경화 장관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통일부 장관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그 얘기를 했고, 또 오늘은 강경호 외교부 장관도 또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금강산 관광은 제재 대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풀려면 풀 수 있는 거다, 그죠? 우리 국민의 개인 관광은 통일부 차원에서 허락할 것인지 허락하지 않을 것인지가 문제다. 통일부에서 하면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일부에서 허락하면은 금강산 가는 것은 통일부가 오케이 하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유엔 제재의 문제는 아니다. 강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김 위원장이 전날 금강산 관광시설에서 남쪽 시설 철거를 주문하면서 금강산에 남녀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과 관련이 있다. 정부는 박항자 사건 이후에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면 해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신변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3대 선결 조건을 내세웠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을 하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 또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다. 다음에 신변 안전 장치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되면은 우리가 금강산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건 뭐 북한이 해줄 수 있는 문제죠. 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박항자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의 기존 입장이 재고되거나 변화된 것은 없다. 김 위원장의 금강산 발언 뒤에 담긴 여러가지 의도를 분석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강 장관은 김 위원장의 지시를 두고 관광이 재개되지 않는 데 대한 좌절감, 실망감의 표현이 일정 부분 있다 라고 평가하면서 우리 국민의 재산권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면밀히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것이다. 남북관계, 남북대화는 국제사회의 제재의 틀 안에서 추진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제재의 틀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제사회의 총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남북관광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국제사회의 총의, 신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것도 다시 한번 강조했네요.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유엔 안보리나 미국의 판단이 없어도 되느냐는 물음에 안보리의 제재가 굉장히 복잡하다면서도 분명한 건 안보리 결의에 개인의 관광 목적으로 북한 가는 것은 그런 항목은 없다. 여러 나라에서 북한에 관광하러 들어가지 않느냐. 다른 나라도 가잖아요. 중국도 가고 뭐 호주도 다 간단 말이죠. 다른 나라에서 지금 북한에 관광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라고 특별하게 못 가는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미국이 북한에 다녀온 사람들은 전자여행 허가제를 통해서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를 다시 해석하자면 누군가는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그게 뭐냐면은 미국이 이제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은 미국에 일정 기간 미국에 못 와. 이런 얘기는 누가 들어가니까 미국에 못 온다는 얘기죠. 그죠? 누가 들어가니까 북한에 관광하는 것이 자유롭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북한에 갔다 온 친구들은 미국에 오려면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라는 얘기죠. 그죠? 누가 갔다 온다. 잘 갔다 오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게 없더라도 우리가 통일부가 허가만 하면 금강산 관광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금강산, 그러니까 요 얘기도 있습니다. 요 얘기. 전 현대아산 관계자가 북한의 금강산 독자 개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사업성이 있을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 뭐냐면은 한국이 개발해서 한국 관광객을 모집하니까 이게 장사가 되는 것이지. 모집하니까 장사가 되는 것이 장사가 된다. 근데 북한이 개발해서 장사를 하려면은
글쎄, 잘 될까?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안 가면 장사 되겠냐, 이거죠. 어쨌든, 최대 고객은 한국인이다. 그거 얘기에 현대화산 관계자, 이거 얘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도 또 있습니다. 북미가 이제 연내에 실무 협상을 1 내지 2회 정도 할 가능성이 있다. 서로 필요성이 있다. 그죠? 안보전략연구원은 이제 속초에서 북한 토론회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북한이 자꾸 새로운 길을 얘기하지만 새로운 길은 제가 없다 그랬죠. 새로운 길은 없어. 막다른 길이야. 막다른 길이고 어쨌든 간에 북한 입장에서 또 미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본격 대선을 앞두고 있고 가시적인 외교성과 도출이 절실하고 그래서 내년 김정은이가 신년사에도 우리는 새로운 길로 간다 이라고 얘기 나오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이제 미국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거고 또 북한도 마찬가지죠.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위해서 좀 대외 환경이 좀 조성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둘은 협상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협상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이제 우리가 읽어본 거죠. 강경화 장관의 개인의 북한 관광은 통일부가 허락만 하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또 요 얘기, 뭐 이것도 아는 얘기인데 북미 협상 개시의 전제는 북한 도발과 한미 군사 연습의 쌍중단이다. 요거는 이제 또 뭐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오늘 뭐 내용들이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이제 한미 군사 훈련은 북한이 엄청 요구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중국도 요구하지만 북한이 도발을 안 하고 한미의 연합훈련에 안 하면 쌍중단하면은 북한 협상이 개시될 수 있다. 그래서 핵물질 생산 중단 이게 이제 도발이라고 핵물질 생산 중단과 북미 수교를 맞바꿔야 한다. 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옛날 많이 얘기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면 한미 군사 연습을 중단한다라는 선언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 중단에 상응하는 신뢰 조치를 내놓는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 군사 도발을 안 한다면 우리도 한미 군사훈련 안 한다. 연합훈련 안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협상 개시를 위한 북한의 모든 전제는 쌍중단이다. 북미 비핵화 셈법과 전망이란 포럼에서 이정철 교수가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8월에 한미 군사연습 때문에 북한이 실망하고 반발했던 것은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안 하면 된다. 이제 한미연합훈련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강도논법과 쌍중단이라는 대전제에 진전이 보이지 않는 한 북한은 움직이지 않겠다는 것이 스톡홀름 회담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왜 한국과 미국은 계속 한미는 그 도발적 훈련을 하고 있냐 이거죠. 그거 안 해야만 우리가 좀 협상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거 하면서 어떻게 협상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쭉 좀 있어요. 미국은 또 핵물질 생산 중단, 핵무기 생산 중단, ICBM 폐기, 중장기 미사일 이동발사 차량 폐기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다 있는데 그것은 먼저 세부적인 얘기겠죠. 세부적인 얘기 뭐 그런 거다. 세부적인 얘기고 일단은 당장은 연합훈련을 안 하겠다라는 그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아까 요거 이제 연내 실무협상 1, 2회 개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서로 필요성이 있어 아마도
미국은 이제 외교적으로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고, 그죠? 미국은 트럼프가 이제 성과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에는 이제 대외 환경이 지금 이제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했었는데 이게 잘 돼야 될 거니까. 그리고 또 뭐 월드컵의 무관중 요것도 그렇게 해석을 하네요. 처음부터 이제 축구장에 관중이 없게끔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원래 그 축구 표를 팔았대요, 표를 팔았는데, 무슨 이유였는지, 어쨌든 이제 관중들을 안 들여보냈다는 거죠. 누군가 갑자기 또 누가 결론 내려가지고, 그럼 관중을 들여보내지 마라, 라는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 대화의 재개는 내년도 합리훈련이 관건이다. 그래서 협상을 고려해서 훈련을 잠정 중단할 수도 있다. 요거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되고 있고, 어쨌든 결론은 우리 가을의 대박님처럼 내일부터 오를 것,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자, 내일부터 오를 것이다 1번, 오르지 않을 것이다 2번. 여러분의 생각 한번 들어보자고. 내일부터 오를 것 1번, 오르지 않을 것 2번. 역시 뭐 우리 방에는 이제 남북주 매니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일단 현재의 모양으로 봤으면 오를 것 같아. 그죠? 오를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일단 뭐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은 뭐 김정은이가 뭐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해 보이진 않고, 뭐 그렇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봐서는 결국 이제 바이오하고 남북주예요. 크게 봐서는. 이제 테마가 되어야 이게 급등이 되잖아요. 급등. 테마 아니면 뭐 우리가 맨날 뭐 보지만 대형주들 해봐야 그거 뭐 돈도 안 돼요. 그죠? 이게 맨날 뭐 1, 2% 이거 돈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뭔가 급등이 돼야 되잖아요. 급등 테마는 지금 바이오하고 남북주 두 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HLB의 쇼크에 의해서 급등이 나왔고, 그 영향으로 바이오가 좀 반등했는데, 근데 이번에 바이오 반등에서도 HLB, 그다음에 신라젠, 헬릭스미스, 그다음에 메지온, 일부 하늘바이오 정도, 뭐 이런 거 외에는 주가 안 올라갔습니다. 셀트리온 좀 올라갔고, 이번에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 이거 좀 올라갔고, 요거 외에는 나머지는 별로 안 올랐어요. 나머지는 거의 안 올랐다 보는 게 맞습니다. 그죠? 아주 선별적으로 바이오가 핵심 몇 종목만 올라왔습니다. 전체가 올라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내일 만약에 HLB가 조정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바이오는 또 한동안 조정이다. 그렇게 보이죠.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보는 것이, 바이오에서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치매하고 그 다음에 이중항체, 이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중항체에서는 우리 이제 포트가 하나씩 이제 구성이 되고 있고, 치매도 지금 이제 우리가 열심히 준비 중이에요. 그리고 남북주는 또 우리가 남북주의 시조세 아닙니까? 남북주 시조세. 우리가 남북주 시조세방 아닙니까? 시조세방. 그래서 남북주는 우리 방만큼 또 잘 알고 있는 데가 없죠. 그래서 남북주 시조세방이면서 또 우리가 이제 바이오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이중항체하고 치매치거든. 이중항체와 치매. 이중항체와 치매를 갖다가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암제 이후 세대, 항암제 이후는 치매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항암은 이중항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맥락으로 우리가 바이오는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주는 우리가 이제 시조세니까, 뭐 철도, 그다음에 금강산, 개성공단,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SOC,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장주 집중 공략. 예, 대장주 집중 공략.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우방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오셔갖고, 같이 한번 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 여우방은 똑같이, 언제나 똑같습니다. 우리 여우방은 언제나 똑같아요. 여우들이 모여서 사는 방이 여우방이죠. 그래서 여자만 있는 건 아니고 남자들이 더 많습니다만은. 자, 여우방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우라니까 이상하다. 제가 이제 남자잖아요, 남자. 여우인데 남자죠. 그래서, 여우 같은 남자들이 득실내는 방이 여우방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가입 조건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2개월에 원래 130인데, 반 쭉 달라서 66만원. 그리고, ARS는 이제 02-3490-4484. 02-3490-4484. 그죠? 요거가 이제 우리, ARS 번호예요. ARS 번호고, 3490-4484. 그러니까, 왜 4484냐면은, 사는 건 3번, 사는 건 3번. 할인도 안 됩니다. 84니까 파는 건 한 번. 예. 3번 동안 사가지고 한 번에 팔자 이 얘기입니다. 4484가 그거예요. 3490에 4484. 3번 사고 한 번 팔자. 3번 동안 분할 매수해가지고 한 번에 팔자. 이 얘기거든요. 예. 어제 공방은 제가 공방 안 한 것은 원래 그 예정돼 있다가 어제 그 후배가 찾아와가지고 저녁을 먹다가 술을 한잔 했는데 술을 좀 강하게 마셨어요, 어제. 그래가지고 어제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제 술 마시고 도저히 방송 못하겠다 해가지고 어제 그 방송을 캔슬 시켰어요. 자, 그렇고요. 바로 가입하는 것은 요 66만원 가입하시면 66만원에 2개월이라는 거. 또 여러분 보시면은 요 화면의 아래쪽에 보면 왼쪽이죠? 여기 보면은 그 가입 돌아가는 거 있죠? 우리 웹으로 방송 가입하기 방송 보시면 요 옆에 뭐 가입하기 있잖아요. 글로 가입하셔도 되고 요 ARS 번호로 가입하셔도 되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로 가입을 하시면 된다. 자, 오늘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내일 7시에 또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제가 간밤에 있었던 간밤의 여러 가지를 모아가지고 지금 뭐 남북쪽 바로 갑니다. 7시에 간밤의 얘기를 모아 다시 한번 브리핑하니까 아침 7시 브리핑 또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깜짝 이벤트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이벤트 같은 거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초지일관 한 개 가지고 미는 거야. 내일 트럼프 친서 공개입니까? 예. 모르죠. 내일 아침에 또, 특사가 또 갔을지도 모릅니다. 특사가 워싱턴에 갔을지, 또 특사가 평양에서 나타날지도 몰라요. 지금 시간이 바쁘니까. 바빠요, 지금. 트럼프도 바쁘고, 김정일도 바쁘고.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사놔야 돼요. 남북주 바닥입니다. 사야 됩니다. 어떤 핵심주 살 것인가를 여호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근님.